패널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지금 들으셨다시피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을 내린 게 그게 합당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형이 합당했느냐를 물어보시는 예. 거죠. 자, 저는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반대 의견들. 안재욱 씨. 잠깐만. 허를 찔린 느낌이. 갑자기.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재판 자체가 좀 약간 모순이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 요새 그 아베 신조 촌일을 살해한 네. 사람 있잖아요. 아, 예. 일본에서. 근데 그 사람은 절대 사형이 되지 않는다. 사형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일본의 법으로는 두 사람 이상을 죽이지 않으면 사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일본법에는 저희는 의열투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니까 의열투쟁이고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이 하면 테러냐 이런 문제와 또 비교가 가능하겠죠. 질문을 아까 던지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부분들이 다 조합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어느 한 분의 의견이 지금 뭐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근데 이제 그 당시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설록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책을 밟고 있어요. 책을 밟고 있고 받고 있는 책이 국제법전이랑 법과 관련된 책들인 것 같거든요. 뭔가 법 체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뭔가 총칼로 뭔가 강제로 뭔가를 했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다 필요 없이 원래는 사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인간 안중근을 사형시키는 거는 이제 같지 않다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도 본 것이고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원한 관계에 의한 행동이 아니고 본인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어떤 교전자로서 의열투쟁을 벌인 것이다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셨기 때문에 해석에 또 다른 여지가 또 있다. 국민적 감정, 뭐 우리가 한국인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그 당시 기준으로도 테러리스트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또로 어쨌든 안중근 의사의 진술을 빌려서 네. 말씀을 드리면 추정되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아, 7발을 쏴서 그 중에 이제 3발을 네. 이제 명중을 시켜서 이제 사망케 이르렀다는 거죠. 추정되는 사람을 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누구를 쏴야 될지를 그러면은 네, 모르고 안중근 의사는 쏘신 거예요? 네, 안중근 얼굴을 의사는 몰랐던 거죠. 어떻게 얼굴을 이또의 모를 수가 얼굴을 있죠?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인터넷이 없다 그래도 옛날에 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최고의 권력자들은 신문에 얼굴이 실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얼빈 역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저격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근데 안중근 의사도 이제 일설에는 군중 속에서 누가 이제 사열을 받으면서 이또가 지나가는데 뒤에서 이또를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고서 이제 손을 흔드니까 이또구나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다른 기록에는 가장 그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걸어다니고 그렇지. 먼저 일단 쏘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얼굴에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점. 왼쪽 네, 점에 점. 사마귀 같은 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안중근 의사도 그랬을 알고 것 같아. 있었고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런 정도의 특징, 키가 작고 그런 얼굴에 점이 난 수염 기른 노인 정도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명중을 시키긴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또를 이제 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수행원들도 이제 몇 발 더 쏜 다음에 코레아 우라, 그러니까 대한 만세를 3번 외치고 그냥 체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안중근 의사는 시작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본인의 큰 그림에 있어서 이또를 죽임으로 인해서 본인의 한테 전 세계 이목이 이제 집중이 되고 그때 이제 왜 이 거사를 일으켰는지 더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불법 식민 지배를 받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항고하는 걸 잘 몰랐었나요? 왜냐면 그걸 알리시려고 그랬다는 걸 보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네. 근대적인 문명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전을 아주 강하게 하거든요. 도로가 얼마나 깔리고 철도를 얼마나 놓고 병원을 얼마나 건설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일본이 문명적인 통치를 하고 있느냐. 문명 통치란 말 자체가 어감이 미개한 우리들을 문명화시켰다. 이런 느낌도 있는. 그때 이제 그런 대단한 정치가였던 이또 히로미를 어쨌든 사살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이또가 얘기한 게 다 여태까지 거짓이었다. 한국인들이 좋아한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안인사가 잘못된 뉴스에 선동돼서 실수로 이또를 죽였다. 잘못 알고. 이 거사를 후회한다고 이제 말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술하게끔 이제 회유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회유에 이제 넘어가지 않았고요. 당연히 안중근 의사가. 그래서 이제 만국 공법에 따라서 포로로 대우해 줄 거를 요청을 했는데 요것을 이제 정확하게 안중근 의사의 목소리로 우리 안재욱 씨가 한번 읽어주셨어요. 예.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도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된 때문이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한국 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본인의 판결도 국제법으로 공정하게 판결해달라.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네. 현장에서 체포가 됐으니까 이제 포로로 네.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네. 자, 헤이그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입니다. 교전 당사자의 병력은 전투원 및 비전투원으로 편성될 수 있다. 적에게 사로잡힌 경우에는 양자 모두 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강화의 체결 후에는 포로의 송환은 가급적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렇게 좀 일본이 그런 국제법을 무시한 건가요? 1908년에 있었던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라는 게 미국에서 있었어요. 네. 스티븐스는 1904년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의 한국 정부의 어떤 외교 고문으로서 초빙이 됩니다. 일본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인데 예, 예. 일본이 이제 추천을 해서 네. 한국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일본을 위해서 사실 일을 한 사람이에요. 너무 편향된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908년에 이제 미국으로 잠깐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언론 인터뷰를 한 말이 있어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종민 씨가 한번 읽어주시기 아, 바랍니다. 진짜 동양 평화를 위하여 코리아는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의 보호 아래 편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치인들을 제외한 한국인들 모두가 일본인들을 환영합니다. 이완용 같은 충신과 이토 히로부미 같은 통감이 한국에 있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크나큰 행복입니다. 야,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내용들이에요. 벌써 이완용이 충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런 스티븐스를 우리 장인환 의사가 이제 네. 저격을 했는데 네. 그 성공을 했고요. 오. 그 이제 스티븐스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죽게 되죠. 사망을 하게 되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장인환 의사가 정치범 의자 재판을 받았는데 미국 재판소에서는 이제 25년형을 예. 받았고요. 심지어 이제 같이 현장에 있던 전명훈 의사라는 분이 있어요. 원래는 이분이 먼저 총이 불발이 되면서 장인환 의사한테 기회가 돼갖고 장인환 의사가 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전명훈 의사는 총이 불발됐기 때문에 아예 기소조차 안 됐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공범으로 그렇죠. 기소가 될 것 같은데. 살인 미수 뭐 이런 참고로 이 두 분은 원래 일면식은 없던 분들이고요. 뭐 계획을 한 건 아니었는데 격분을 해갖고 두 분이 한나라시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되게 우연히 그럴 수도 있구나. 한나라시에 같은 인물을. 네, 장인환 의사는 25년형을 이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감형이 또 돼요. 이게 그 애국적 환상에 의한 살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애국적 판결. 환상. 예. 자기는 스티븐스를 죽이면 이제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질 걸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10년으로 감형되고 이제 무사히 이제 풀려나게 되는. 일본이 국제법을 적용했을 때는 안중근 의사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심지어 그 재판이 이루어진 곳은 또 중국이에요? 네. 리순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 어떻게 또 중국으로 또 가게 됐을까? 그래서 당시 사건이 벌어진 이제 하얼빈은 러시아의 조차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차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차가 될 경우에 그 지역은 조차를 한 나라의 주권 지역이라서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다 그 나라가 담당을 합니다. 재판 관할 거는 당연히 러시아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최고 정치인이 러시아 관할지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서도 부담이었었어요. 그렇지. 불편한 상황 속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네, 그게 약간 가장 이제 그런 컸네요. 것들이 이렇게 해도 욕 먹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매끄럽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일본 폰토에 보내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일본은 국제사회를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안의사를 그렇게 금방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 일치제라는 것을 일본 그 재판에서는 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다 일치해서 만장일치가 돼야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일본에 보내면 절대 사형이 안 된다. 그러나
안의사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중국의 리순 거기는 그 재판관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수는 만장일치가 안 되기 정말 불가능한 곳이네요. 거기에 보낸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안의사를 사용하겠다.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답이 게임이네요. 다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보내줬다. 집행되기 전에 그 의도가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잖아요.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네. 그건 또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당시에 일본 정부는 그걸 듣자마자 네. 외교 공간에다 이토의 사망 소식은 알리지만 비밀로 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밀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만주의 신문들은 당일날 나갔고요. 서양의 신문들, 뭐 뉴욕 타임즈, LA 헤럴드 같은 데는 시차가 조금 있으니까 저기 한데 바로 이제 역시 보도가 돼요. 그러고 나서 재판 과정도 계속 보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신문에 더 그리피라고 하는 영국 신문이 있는데 이제 안중근 재판이 끝났을 때 그 안중근 재판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세계적인 재판의 승리자는 안중근이었다. 그는 영웅의 월계관을 쓰고 자랑스럽게 법정을 떠났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되었다. 안중근 의사의 이 의거가 갖는 의미를 이제 세계 열강에 알렸죠. 영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전 세계가 본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네요. 네. 그런데도 그치? 불구하고 네. 일본이 더 이상 여론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빨리 사형을 집행을 했고요. 그 1910년 2월 14일 이제 발렌타인데이로 많이 알려진 날에 이제 사형 선고가 됩니다. 일주일 만에 7일 동안에 6번 공판을 하고 바로 이제 사형 선고를 이제 내리게 되는데 형법 중에 일반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이제 사형을 선고하게 되죠. 내가 한 일이다. 이 부분이 인정을 받았다면 사형은 뭐 도저히 말할 할 수 것도 없죠. 없고 네. 징역 참 형량 자체도 낮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 있나요? 들으시면 더 화가 나실 텐데. 안중근 의사 사형이 집행된 날 당시에 이제 대련에선 파티가 열립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을 참여했던 네. 재판장, 검사 그리고 변호인들까지 모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수고했다고 일본 정부가 요구한 대로 무사히 다 처리가 됐다고 해서 이제 파티를 벌이죠.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원래 일본 사람이 입장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이해가 일로 전혀 안 넘어오신 되죠. 거 아니에요? 네. 3월 26일 날 안 의사에게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생각나요. 안중근 의사 순국 전에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께서 보낸 편지가 뭐 방송에서도 소개가 되고 맞아요. 뭐 마이라. 각 여러 작품들에서도 그것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굉장히 거기서 이제 울컥하는 포인트거든요. 그 편지의 어떤 실체는 존재하진 않습니다. 아? 존재하진 않습니다. 아니 이 방송에서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 내용이 전부 다 허구인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공식화된 거는 우리나라 이제 황성신문 1909년 12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너는 형벌을 받아서 속히 현세의 죄악을 씻은 후에 내세에는 반드시 천주의 착한 자녀가 되어서 다시 세상에 나오너라 라는 그렇게 기사가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미는 너와 만나질 바라지 않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지금 봐도 뭐 내용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편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기록으로 이렇게 편지가 나온 있는 줄 알았는데. 받으신 줄 알았어요. 조마리아 여사님이 그렇게 뭐 되게 교육을 많이 받거나 학식이 높으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녀들을 모두 다 독립운동가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엄청난 거죠. 네. 다 독립운동가예요, 자녀들이. 그 동생분이 또 후에 또 안창호 선생님하고 맞아요, 또 네. 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네, 또 다 아시네요. 오. 되게 뿌듯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네요. 뭐 이제 다음 편에 안창호 선생님 할 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사실 제일 불만은 그거예요. 뻔하게 나와 있는 사실을 자꾸 왜곡하고 일본 사람들 논리는 또 그거예요. 사과를 지금까지 수십 번 했다. 그런데 그 사과하는 태도와 점점점 이렇게 거부하는 쪽으로 부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독일 총리들은 왜 유태인 묘지에 무릎을 꿇고 역사 앞에 반성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국제법 논리를 모두 다 어겨가면서까지 안중근 의사를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제
테러리스트라고 일본의 고위 관료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미안한 마음 같은 거를 이 아시아 국가들한테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고요,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